안녕하세요. 라디오 코리아 보도국장 원영석입니다. 오늘은 라코 내러티브 29번째 시간입니다. 패널로 이황, 심연아, 김신우, 곽은석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라코 내러티브 출발합니다. 네, 오늘 잡은 첫 번째 주제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45대 대통령이 또 기소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연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소재 남부 연방법원에 기소가 돼서 논란이 많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이번 두 번째 기소인데요. 그렇죠. 뉴욕주에서도 기소가 됐고 이번에는 연방 혐의로 37개 연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이게 정치 수사다. 트럼프 죽이기다. 메인스트림하고 기득권의 트럼프 죽이기다. 이런 논란이 있는 반면에 또 트럼프 지지율도 오르면서 공화당 대선 후보 사실상 확정됐다. 이렇게 긍정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연하 기자 어떻게 보세요? 이번 케이스. 네, 어쨌든 이 전 대통령 전 현직을 다 떠나서 이 연방 기소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그 전에 성추문 관련해가지고 성추문 입막음 관련해서 기소는 있었지만은 이렇게 연방 기소는 처음인데 일단은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을 하면서 계속해서 주장을 하던 게 나는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 네.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최선을 지금 다해서 나를 공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나를 공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좀 한편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번 기소를 좀 즐기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일단은 공격을 받고 있지만 덕분에 나는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적으로 6월 7일에서 10일까지 CBS 그 설문조사 결과도 지금 공화당 지지자들이 2,480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61% 압도적인 지지를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굉장히 좀 독특한 사람 같아요. 이런 소송전을 좀 즐기는 것 같고 90년대부터 각종 소송전이 난무했거든요. 트럼프 관련해서. 그래서 거기에 이게 좀 뭐라 그럴까 면역력? 네. 좀 그렇죠. 남들 일반인들은 이 정도면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쌓여가지고 그리고 정치적 생명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할 텐데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말 즐기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워터게이트 스캔들 때문에 이제 도청 스캔들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그때 이제 탄핵 위기였잖아요. 그래서 연일 이렇게 술에 찌든 생활을 했었다고 그래요. 거의 폐인 생활을 했다는데 트럼프는 오히려 그 반대로 오히려 이런 걸 좀 즐기고 오히려 유세 활동도 더 활발히 하는 그런 모습인데 참으로 좀 독특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나는 계속해서 대선을 도전하겠다 할 정도니까요. 황 기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케이스. 저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뼛속까지 비즈니스맨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비즈니스 하면서 또 얼마나 소송을 많이 장난 아니게 많이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면역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기소된 부분도 그래 될 대로 되라. 나중에 한번 두고 보자. 이런 식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강심장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다만 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번 사태에 대해서 또 좀 하나 짚고 싶은 거는 이게 또 정치적으로 굉장히 분열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분열이 심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다 공화당이다 이런 걸 떠나서 굉장히 정쟁이 심화될 것 같고 또한 지금 또 주류 언론들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국회의사당 사태 1월 6일 사태. 1월 6일 사태. 국회의사당 사태를 또 한번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왜냐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을 좀 부추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 또 그렇게 공격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닌 게 사실 이게 앞에서 선두에서 선봉장이 깃발을 흔들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그런 상황이에요. 저는 그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기득권하고 이제 안티 기득권 세력 간의 그 싸움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신우 기자.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트럼프가 정말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실제로 그러니까 기소 자체가 지지층 결집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약간 위기를 기회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성 스캔들이 있었던 때처럼 여론은 정말 이렇게 팽팽하게 이미 맞서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당한 수사다라는 입장과 정치적 탄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뭐 공화당 지지층은 단 38%만이 이번 기소가 좀 뭐 반출 혐의가 기밀문서 반출 혐의가 좀 심각하다라고 네. 보고 있고 공화당 지지층이 뭐 벌써 61%가 네. 트럼프를 대놓고 지지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미 이거를 기회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좀 약간 이거 위기를 이제 기회로 이렇게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트럼프가 이제 77세거든요. 그렇죠. 77세인데 이제 자기가 이제 바이든보다는 4살이 젊다는 점을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뭐 참 제가 볼 때 이런 걸 즐길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주변에 봐도 강심장이에요. 이런 거를 대통령이. 보는 거 참 이거 독특하다. 이런 상황을 되게 좀 장점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걸 보면은 모르겠어요. 한 국가의 원수라고 하잖아요. 저희는 이제 네. 대통령 되면은 그 한 국가의 원수가 이 뭐 조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 정쟁을 통해서 미국을 분열시킨다는 입장에 있어서만큼은 참 보기가 안 좋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예. 저는 그래서 저는 갈수록 분열되고 있다. 저는 미국이. 사실 뭐 드센티스 주지사를 뭐 그렇게 좋아한다, 뭐 나쁘게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항상 뭐 내러티브라든가 문화 충격에 나와서 얘기를 할 때는 드센티스에 대해서 좀 모르겠어요. 청취자분들이 좀 옹호적으로 제가 옹호론자로 보시는데 뭐 사실 젊고 하니까 또 어쨌든 플로리다를 잘 운영한 거는 맞아요. 그거는 그렇죠. 다들 인정해요. 예, 근데 이제 다만 민주당 진영에서도 플로리다 잘 이끌었다. 그건 인정하고 있고. 그렇죠. 예. 근데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만큼 드센티스 주지사가 별 논란이 논란이 없이 없지. 잘 정치를 해 왔다라는 측면에서 점수를 많이 높게 주는 거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분명 장단점이 있으나 가장 큰 단점으로 제가 꼽는 것은 분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분열을 자꾸 조장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저는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이제 트럼프가 비즈니스맨이라서 비즈니스를 그렇긴 보통 하죠. 할 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보통 비즈니스맨들이 좀 약간 일론 머스크도 비슷한 성향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기가 네.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고 왜 내 말 안 따라 뭐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둘 다. 어떻게 보면은 생존하는 거죠. 항상 정글과 그렇죠. 같은. 그래서 이렇게 적을 이렇게 확실하게 하고 아군은 아군대로 이렇게 확실하게 해서 이렇게 선을 긋죠. 예. 그래서 분열 근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도 대통령 당시에는 그게 너무 이래 확고하게 보여지니까.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론 디샌티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플로리다고 그렇죠. 플로리다고 또 솔직히 거의 그 주 운영을 하면서 논란이 뭐 성전환 트랜스젠더 이슈 뭐 그것만 조금 논란이 됐는데 그건 그 옹호 진영하고 반대 진영하고 근데 전반적으로 좀 굉장히 이렇게 좀 트럼프에 비해서 좀 매끄럽다 이런 무난했다. 예. 네. 예, 근데 모르죠 이제 국가적인 레벨로 가면은 그게 바뀔 수도 있는 건데 왜냐하면 사실 그 전에 조지 W 부시나 로널드 레이건 때도 심지어 그렇죠. 언론들은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럼 공화당 진영 쪽을 기본적으로 별로 안 좋아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트럼프는 여기에 이제 대놓고 맞서 싸운 최초의 인물이라고 저는 봐요. 그냥 기득권하고.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 이슈 은서 기자는 어떻게 봤는지 궁금해요. 이번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를 두고 이걸 바라보는 시각도 역시 달랐는데요. 사람들의 반응도 달랐는데요. ABC 방송과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가 지난 9일과 12일에 걸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48%가 기소가 당연하다라고 답했고 네, 이건 다른 여론조사죠. 아까 네, 말한 맞습니다. 거랑. 예. 47%가 정치적 기소다. 그러니까 네. 정치적 이유로 트럼프가 이제 네. 지금 시기에 기소가 됐다 이건데 네. 두 번째 기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최근 또 CBS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화당 경선 참여자 61%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61%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지지를 한다고 합니다. 네. 또 유력 경쟁자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여기서 지지율 23%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또 질 바이든 바이든 여사가 여사. 최근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이 되게 놀랍다라고 이렇게 질 바이든이 한마디 했어요. 네, 맞아요. 발표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뭐 근데 예. 질 바이든 영부인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 남편이 지금 나온다는데 예, 가장 맞아요. 강력한 상대한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예. 예. 이게 ABC 여론조사였죠. 네, ABC랑 예, CBS. ABC 워싱턴 포스트가 이제 보통 이제 여론조사를 하면은 민주당 샘플이 좀 더 많긴 해요. 근데 그래서 트럼프가 계속 이렇게 뉴스에 오르내리는 게 본인한테는 이렇게 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지금 유세도 이 기소된 이후에 바로 이제 유세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가.
근데 이걸 통해서 지금 지지율이 또 바로 올라가고 있고. 아 근데 이게 예. 그러니까 사실 탄압당하고 있는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좀. 그러니까 득이에요. 이건 예.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득인 게 탄압을 당하던 사람들을 모아서 야 우리 탄압당하고 있으니까 우리 지금 모아서 이겨야 돼라고 얘기를 하면 누구든 그렇게 들고 일어나는 게 맞는 훨씬 거고요. 결집하기도 쉽죠. 그렇죠. 예. 그리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고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 지금 민주당한테 내줬기 때문에 이제 정말 보수 진영에서는 야 이거 정말 정권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모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다만 이제 앞으로 대선을 봤을 때 사실 지금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샘플은 너무 작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인구가 지금 뭐 3억 3억 3천만인가 그렇죠. 그 정도인데 이제 그 중에 몇 억이 지금 유권자인데 사실 저런 샘플들은 좀 작다고 보고 제가 봤을 때는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으나 확실히 근데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가도에 지금 가장 유리한 고지를 올랐다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이제 여론조사 맞아요. 황 기자가 얘기한 대로 여론조사를 고지고대로 믿기가 힘든 게 왜냐면은 미국은 선거 인단으로 맞아요. 대통령을 선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결국엔 경합조예요. 뭐 캘리포니아야 저기 바이든이 유죄라고 해도 어차피 바이든 찍을 곳이고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트럼프한테 갈 것이고 네. 이게 뻔한데 예전에 이제- 저기 힐러리 예.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붙었을 때 선거인단 보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투표 수는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훨씬 많았어요. 캘리포니아 선거인단에- 주민들이 많이 찍었으니까. 그렇죠. 예. 선거인단에서 졌을 뿐이지. 네. 그래서 결국에는 애리조나, 그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이렇게 5개 주에서 제가 볼 땐 판가름이 그러니까 날 것 스윙 같아요. 스테이트에서- 예, 스윙 스테이트가 이제 이번 트럼프 기소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라고 할 수가 또 있겠는데. 한 가지 조금 재미있는 거는 어쨌든 이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현재 이제 문건 유출에 대해서 사실 조사를 그렇죠.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나 바이든은 부통령인데 기밀 해제 권한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트럼프와 바이든의 이 기밀 유출권에 관련돼서 조사가 너무 이제 다르다. 불공정하다. 너무 불공평하게 하다. 이런 예. 이제 기사들도 지금 예. 주류 언론에서는 좀 다루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또 그 이유로는 이제 트럼프는 너무 많고 양도 많고 바이든은 그에 비해서 좀 너무 적지 양이 않냐. 적었다. 그리고 또 이제 조사를 받는 그런 이제 입장이나 이런 태도도 바이든은 적극 참여하겠다, 적극 조사에 임하겠다 했지만은 트럼프는 계속 이거는 기밀 문건이 이제 지난 거다, 유효 기간이 지난 예. 거다 하고 거듭해서 이제 좀 반대를 하고 난 부인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근데 그냥 넘겨지는 않아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사실 네. 뭐 정치적 기소 하는데 뭐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게 지금 뭐 현 정권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지금 그 후보들이 제가 봤을 때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를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결집층 그런 것 같아요. 결집을 그렇죠. 위해서 네. 계속 그 왜 광고 언어에 보면 그런 것이 있죠. 노이즈 마케팅. 네. 그러니까 야 나는 피해자인데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피해자를 옹호하는 사람들을 결집하는 거를 지금 즐기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도 조사를 받니 어쩌니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기소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대통령 기소가 안 돼요. 아, 그렇죠. 예, 그거는 법상 이루어질 대통령 수가 기소가 안 없고. 돼요. 네. 예. 그리고 다음 대선에서 만약에 하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이긴다라고 네. 보면 그때 가서 뭐 보복도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뭐 예. 적극적으로 기소를 하고 뭐 그럴 때는 또 모르겠네요.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공화당 진영, 보수 진영에서 얘기하는 건 마침 원래 그 트럼프 기소된 날이 있었잖아요. 지난주 금요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목요일 날 이제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 통해서 내가 곧 기소될 거다 이렇게 예고를 했었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하고 아들 헌터 바이든이 이제 외국 국적자로부터 각각 $500만 받았다. 이 뉴스가 이제 그날 같이 나왔거든요. 사실 연방 하원이 조사하고 있잖아요. 바이든 네, 상대로 맞습니다.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중국 그리고 우크라이나 뭐 이런 국가들로부터 뭐 $500만 받았다는 사실 이 의혹은 계속 제기가 됐는데 이걸 덮기 위해서 마치 자기 기소를 더 이렇게 날짜를 맞춰서 그렇게 했다. 뭐 트럼프 진영하고 보수 진영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쟁점은 그거예요. 대통령은 어떤 기밀도 해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대통령이 그 권한이 있어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자기가 현직 대통령이었을 때 이 기밀들을 다 해제를 했느냐. 근데 구두로 해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는. 그리고 특검 측에는 근데 그거에 대한 증거는 제출을 안 했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땐 기소로 이어진 것 같은데 이제 그 전에 이 트럼프가 마랄라고로 가져갔던 그 기밀들을 자기가 기밀 해제를 했는지 그게 이제 관건이고 사실 그 전에도 빌 클린턴이나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도 기밀 가져가서 이게 논란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굳이 트럼프만
콕 집어가지고 이렇게 기소한 거는 그래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근데 좀 또 들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참 이거를 아만 기밀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뭐 한두 건도 아니고 한 10,000건이 넘쓰는 13,000여 건을 그 저택으로 가져가서 왜 가져갔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죠. 기밀 해제를 하면은 기밀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아니라고 그 얘기 그러더라도. 이제 트럼프 얘기는 그거예요. 내가 기밀 해제를 다 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더 이상 기밀이 아니다. 그게 이제 제가 볼 때 법정 싸움의 그렇죠. 쟁점이 될 것 핵심이 같습니다. 되는데 예. 저도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비밀이 아니더라도 가져갔을까요? 아니더라도 굳이? 그걸 왜 그러니까 굳이 그 대부분은 모른대요. 대통령들이 그 서류가 뭐가 있는지를 모르고 옮기면은 그렇게 이제 가져가나 봐요. 13,000건이요. 예. 13,000건 그러니까. 양이 그 사진을 봤거든요. 예. 어마어마하던데. 어마어마하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트럼프는 2024년 그 선거 있을 때까지 계속 법정하고 유세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처지에 놓인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그 얘기는 했어요. 솔직히 기소당해서 좋을 건 없다. 기소가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죠. 뭐 이것도 이겨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뭐 트럼프가 그 미국 역사상 이런 아웃사이더가 최초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치인이.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도 나오는데 흥미로운 것 같아요. 솔직히 지켜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흥미롭습니다. 예. 라코 내러티브 두 번째 주제입니다. 또 트랜스젠더, 이번 6월이 이제 성소수자의 달인데 트랜스젠더 관련된 소송이 나왔는데 한인이 운영하는 여성 전용 스파가 트랜스젠더 입장을 거부해서 제기된 소송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사가 생물학적 여성만 입장 가능한 여성 전용 한인 스파에 그 성전환 수술조차 마치지 않은 트랜스젠더들을 손님으로 수용하도록 강제 명령한 겁니다. 자, 이거 기사를 신우 기자가 지난주에 썼어요. 그래서 조회도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케이스? 우선 제가 이거를 정말 유심히 네. 읽었어요. 이게 자세히 판결이 썼더라고요. 잘 네, 썼어요, 기사. 너무 말도 안 되는 네. 너무 황당한 거예요, 판결이. 네. 이 판사의 취지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우나가 규정을 했죠. 생물학적 여성만 출입이 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이 생물학적 여성이라고 규정한 것 자체가 차별법에 위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환 수술을 마치지 않아도,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남성의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이 사람이 자신을 여성으로 규정을 하면 자기가 여성이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은 여성 사우나로 출입을 시켜야 한다. 라는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를 위해 다수를 희생시켜야 된다는 마치 그런 얘기로 들려요. 이제 여성 스파에 그러니까 남성 성기가 있어도 들어갈 수 있다는 그렇죠. 얘기 아니에요. 본인 여자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2020년 5년에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았던 어떤 남성이죠. 2020년. 네, 이 사건의 발단이 예, 2020년이에요. 그래서 헤이븐 윌비치 트랜스젠더 자신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트랜스젠더가 가입을 신청을 했다가 출입을 금지당했어요. 왜냐면은 남성의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랬더니 그거에 불만을 제기하고 이거를 소송을 건 거죠. 이 스파를 대상으로. 그런데 그 판결이 이번에 여기에 대한 그 차별을 인정하고 이 스파에다가 생물학적 여성이라는 단어를 제거하고 또 직원들이 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교육을 받는 게 남자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받아들여야 된다. 이 교육일 거 아니에요. 네, 결국에. 트랜스젠더 교육인 거죠. 예, 골자가. 아니 이럴 것 같으면은 그냥 남성 여성에 대한 성을 없애지 왜 이런 식으로 자꾸 분란을 일으키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네. 되면 저도 갈 수 있습니다. 저도 갈 수 있죠. 그러니까 남녀 혼탕, 우리가 혼탕이- 맨날 들었던 예. 그 남녀 혼탕을 사실상 이렇게 허용을 하는 거나 차라리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 그게 나을 것 같은데요. 나는 이 판사를 누가 임명했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이게 제가 그래서 정말 궁금해서 판사를 네. 찾아봤어요. 판사 이름은 바바라 제이콥스 네. 로스스타인 연방 판사예요. 예. 근데 심지어 1939년생의 84살 여성 판사고 와. 1980년대부터 판사 일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네. 80년대면은 레이건이 임명할 그쯤 수가 있지. 되겠네요. 레이건이 네. 임명했나? 근데 레이건이 글쎄 뭐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올림퍼스 스파 측이 저는 이해가 가요. 이렇게 얘기를 네. 했어요. 그 여성 전용은 생물학적 성별을 뜻하는 것이고 이는 고객 안전, 법적 보호 그리고 복지를 위해 필수적이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는 그렇죠. 저는 제가 봤을 때 여성들이 들고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네. 왜냐하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제 자신이 저 남자잖아요. 네. 남자인데
나는 여자예요 하고 들어가는데 그게 허용이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만에 하나 나쁜 짓을 한다면 네. 뭐 정말로 진짜로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니 일단. 지금 그렇죠. 그 네. 가능성 다 열어놓은 거 아닙니까? 네. 가서 뭐 성폭행이 일어날지 성추행이 일어날지 어떻게 모르죠. 알아요? 예. 그러면 여성들은 그런 두려움에 떨면서 사우나를 가야 되느냐? 왜 여성 권리를 그렇게 자꾸 무시를 하느냐? 네. 아니 솔직히 그렇다면 그건 거죠. 생물학적으로 여성의 몸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남탕에 들어가도 이건 오케이라는 얘긴데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 입장에서는 그것 또한 여성의 인권을 굉장히 생각을 안 하는 조치가 아닌가. 네, 심지어 되게 모순적인 게 예를 들어서 여성 고객이 아니면 특히 미성년자 여자 아이가 사우나를 이용하다가 남성의 신체를 봤어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스파 측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것도. 그쵸. 그러니까 책임은 다- 떠넘기기 아닌가. 예, 책임은 다 그럼 스파 측이 져야 되는 네. 거고. 받을 수 있다. 형사처벌을. 그럼 스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앞뒤 전후가 안 맞잖아. 네, 앞뒤가 안 전후가 맞아요. 안 지금 맞아요. 차별법에 그러니까 지금 걸리고.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판결은 저렇게 해놓고 모든 책임은 스파가 지십시오. 그러니까 뭐 성폭행이 일어나든 성추행이 일어나든 아니면은 저 뭐 아까 미성년 트라우마가 네. 일어나든 모든 그 형사법 책임은 당신이 지세요. 스파 측이 지세요 하는 건데 스파는 무슨 잘못이 있어요? 비즈니스를 접으란 얘기죠. 그렇죠. 거의 그 얘기는 하지 말라는 마찬가지네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지금. 그래서 네. 이 그 업주가 기독교 신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업주 측이 이제 얘기한 건데 이명훈 대표예요. 올림퍼스 스파의 이명훈 대표는 그 이후에도 계속 그러니까 트랜스젠더들이 전화가 와서 들어갈 수 있느냐를 묻는 전화가 이어졌다. 처음에는 트젠이 오면 물어볼 수가 없어서 따라 들어가 봐야 한다. 그러면서 한 번은 수술을 안 한 사람이 생식기가 달린 채 마사지를 받다가 마사지사가 놀란 적도 있다. 안 그러면 시설을 다 개조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시설을 개조해야 된대요. 또 남성들도 이용할 수 있게. 예. 그러니까 1997년부터 시애틀 인근 타코마와 리누드에서 이렇게 스파 두 곳을 이제 운영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 당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거는 판사를 상대로 그 소송을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뭐 이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방법을 찾아서 판사를 소송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 몰라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예. 그래서 계속 이어서 오브라이언, 이명훈 대표 그리고 리누드 지점 써니 오브라이언 부사장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젠 권리도 있지만 여성 전용 사우나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고객 권리도 보호해야 하지 않느냐.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데 만약 생식기 달린 트젠을 받아야 한다면 화장실, 목욕탕, 휴게실 자체를 다 바꿔야 하는데 이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걸 다 바꿔야 된대요, 시설을. 트젠들도 이용할 수 있게 남성 생식기가 달렸기 때문에 화장실 용기도 화장실처럼 이렇게 바꿔야 모든 된다는 젠더 얘기예요. 예. 네, 시설. 수정해야 된대요. 그래서 트젠 권리만 있고 고객과 업주 권리는 없느냐. 이제 남자 생식기가 달려도 자신이 여자라고 우기면 막을 방법이 없다. 지금 이렇게 나오면은 사법계에서. 그래서 우리가 차별을 하는 게 아니다. 다른 사람도 배려해야 한다. 우리는 트젠들에게 수술을 하고 와라. 생식기가 없으면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수술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 받아들이겠다고. 사실 이게 정치적으로 봤을 때요. 이거 민주당은 제가 봤을 때 제가 누구를 평가할 자리에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니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거는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네.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거 아까 보도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거 소수를 위해서 다수를 희생해야 되는 정말 전형적인 판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성소수자의 인권을 생각하다가 지금 나머지 표들 다 잃을 수 있는 거거든요. 여성표 잃고 그 다음에 또 성소수자에 반대하는 또 그 측이 있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그쪽 표도 잃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표는 다 잃는 건데 공화당 쪽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식으로 자꾸 논란이 된다 하면 민주당 쪽에서는 좋을 게 전혀 없어요. 예, 은서 기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이슈? 네. 저는 어렸을 때 스파 같은 데 가면 그때는 확실히 규정이 돼 있으니까 남자 여자 이렇게 네. 규정이 돼 있으니까 저는 여자니까 여자만 이렇게 들어가면 보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좀 커서 생각해 보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 수술을 마친 여성까지는 솔직히 들여보내도 된다고 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면 주변에 약간 고민하는 친구도 있는데 정말 간절히 여자가 되고 싶어하는 친구가 성전환 있어요. 고민하는 네. 친구가 있구나. 네, 근데 엄청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오랜 시간 동안 여자가 되는 걸 바래온 사람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수술을 마친 사람들까지는 솔직히
왜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티가 안 나는 요즘에 그렇게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나 싶은데 남성의 생식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출입을 하는 거는 약간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저 말에 너무 동의를 하는 예. 게 저게 생각 자체로서만 여성이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아니 그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여성의 권리를 누리겠다. 그럼 나중에 저번에 그 나는 레즈비언이다 했던 그 인플루언서 저기 딜런 멀베인이 그 버드라이트 광고, 트랜스젠더 광고. 네. 나는 지금은 레즈비언이라고 또 선언했죠. 레즈비언이다. 다시 여자가 좋아진 예. 거예요. 근데 진짜 막말로 내가 지금 남성 성기를 달고 여탕을 이용을 하다가 다시 여자가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해서 남성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거는 너무 자기 이기주의적인. 그렇죠. 네. 아니 맞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도 갈 수 있다니까요. 저도 오늘부터 김신우 기자, 곽은석 기자, 나도 너희 같은 여성이에요라고 얘기하면은 그게 여성이 되는 겁니까? 그거 지금 이 판사대로면은 그런 세상이 와야 된다는 건데 이게 좀 말이 안 돼. 그리고 이게 뭐 공공적인 뭐 공공 장소긴 하지만 여러 사람이 모여서 있는 공공 장소기는 하지만은 이거는 엄연한 개인 비즈니스입니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결정을 해서 선택을 해서 이런 사람들만에게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자기가 결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자기 돈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걸 갖다가 법원에서 이거를 바꿔라?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예. 자기가 개인 비즈니스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를 수용하지 않겠다. 남자 뭐 고객들을 수용하지 않겠다. 그냥 일단은 여성들만 대상으로 나는 이렇게 해서 뭐 비즈니스를 진행하겠다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뭐 문을 닫아라 아니면 개조를 해라 그렇게 요구를 하는 입장이 돼버린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는 좀 비즈니스를 침해하는 부분들이 아니 만들면 되잖아요 본인들끼리. 그러니까 차라리 그리고 그냥 차라리 가면 돼요 자기들끼리. 차라리 정말 제가 아버지는 아니지만 만약에 아버지가 된다고 했을 때 제 딸이 그런 일을 겪어야 한다면 정말 끔찍하죠. 그 실제로 그런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여기 LA 한인타운 한 스파에서도 예. 약간 그 성기를 노출시킨 고객 때문에 네, 위스파였죠, 한참, 위스파. 이슈가 됐었는데 알고 보니 그분 성범죄자였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개신교 단체 그리고 보수 단체에서 시위를 했는데 이제 안티파 반대 진영에서 또 안티파까지 동원한 거 보면은 이게 시스템적이에요. 폭력 단체거든요. 안티파는 극좌 폭력 단체 거기까지 와가지고 그때 유혈 사태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관련해서. 근데 이번에 업주 측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번 그 고소 케이스는 지극히 고의성이다. 그 트젠들이 인권위원회에 고발하기 전에 계속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이건 이슈화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그 소송을 제기한 거라고. 저도 그렇게 좀 느꼈습니다. 이렇게 좀 여성 전용으로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생물학적 부분으로 편향된 그런 비즈니스를 타겟으로 좀 그런 공격들을 일부러 찾아가서 이슈를 만들고 이게 되게 그 과정들을 보면 그 신고하고 이런 접수를 하는 그 과정들을 보면 되게 전문적이에요. 네. 되게 잘 알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았고 저도 그렇게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거는 타겟팅이 돼서 일부러. 고의로 네. 지금 좀 이 비즈니스를 좀 이슈화 시켜서 망하게 하려는 그런 네. 의도가 조금 다분히 있지 않았을까. 망하게 네. 얘기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로스타인 판사님께서 네. 직접 여성의 직접 몸인데도 불구하고 남탕에 가보셨으면 좋겠네요. 남탕이요. 맞아요. 이거는 진짜 제가 비꼬는 게 네, 아닙니다. 맞아요. 비꼬는 네, 게 아니라 판결을 내리기 전에는 왜냐하면은 그 사법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중립성을 띠고 한쪽 이슈에 치우치지 않아야 되는 게 사법체계잖아요. 그래서 삼권 분립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삼권 분립이 기본인데 근데 이 판사님께서 성소수자의 권리 오케이 그러면은 성소수자의 권리가 아니라 그 반대측의 권리를 위해서 정말 벗은 몸으로 그 여성의 몸을 가지고 남탕에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그러니까 네. 좀 그런 쇼크를 좀 받게 했으면 제가 좋겠는데. 여성을 대변하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네. 정말 얼토당토 안 한 이 판결 자체가 너무 얼토당토하지 않나요? 네. 그래서 그냥 트랜스젠더들을 이렇게 노멀화 하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런 소송전을 통해서 법적으로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보장받게. 근데 이거를 분명히 반대하는 성전환자들도 있거든요. 이거를 다 찬성하는 게 아니에요. LGBTQ 플러스 커뮤니티라고 이런 그 소송 케이스들을 항상 성소수자 편만 드는 건 아니다. 여기 반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근데 이게 참 이 트랜스젠더 그 로비가 굉장히 센 것 같아요.
예, 이 로비가 굉장히 세서 지금 법적으로도 이렇게 계속 패소한 거 아니에요? 결국에 진 거잖아요. 아니, 그죠? 다시 항소는 이제 하겠지만 이게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이번 이슈 굉장히 기분이 안 좋고 반대합니다. 이런 수술하면은 오케이. 하지만 수술하지 않은 사람들은 들어가면 안 된다. 그 말엔 다 여기 동의하시죠? 동의하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라코 내러티브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원용석 보도국장이고요. 여기 이황, 심연아, 김신우, 곽은석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이제 한인 여성 틱토커에 관련된 건데요. 이걸 쓴 언론이 라디오 코리아밖에 없더라고요. 그죠? 이거 되게 기분 나빴어요. 예, 이거 진짜 좀 남자들은 보면은 남성으로서. 특히 한인 남자들은 이거 저는 한국 보면은 국적자인데 굉장히 기분 예, 나빴어요. 저도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솔직히. 자, 기사 짧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연하 기자가 썼는데 이것도 조회 많이 나왔어요.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 틱토커가 자신의 채널에 한국 남자를 비하하는 내용의 영상이 트위터를 통해 퍼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여성은 모든 한국 남성을 성차별주의자, 강간범, 인종차별주의자, 굉장하네요. 동성애 혐의자로 일반화한 틱톡 영상에서 25만 명 이상에게 좋아요를 받았다. 이렇게 썼는데 연하 기자 누구예요, 얘? 네, 실명을 저희 어차피 실명 나와도 되죠? 네, 실명 언급하세요. 제니라는 제니. 뷰티 네. 제니라는 이제 아이디를 사용하는 여성인데 K 부티 제니. K 뷰티 제니. 근데 이게 이분이 그 뷰티 관련 틱토커예요. 주로 네. 한국 화장품 네, 홍보합니까? 틱톡 이제 한국 사람인데 한국 화장품을 가지고 이제 한국 스타일의 화장법을 알려주면서 네. 한국을 좀 얘기를 하는 그런 여성 틱토커입니다. 근데 네. 이제 의미를 제가 봤을 땐 크게 두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자기가 화장하면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장을 하면서 그냥 내가 정말 수많은 정말 많은 한국 남자들을 만나봤는데 인기 많아서 좋으시겠네요. 예. 네, 그렇게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는 수많은 한국 남자고 사귀어봤으면서 딴 사람들 보고는 한국 남자랑 사귀지 말라 이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죠. 근데 일단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자기의 그런 통계가 있다 이거예요. 결과적으로 내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하니까 절대 만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K-팝, K-드라마 때문에 요즘에 한국 남자들에 대한 그런 환상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판타지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한국에 가면 그런 사람들은 없고 한국은 한국 남성 대부분은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하는 통계가 있다.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페미니즘 얘기를 하면서 아무것도 이거는 정말 한국 남자들은 페미니즘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를 해라. 그리고 한국 남자들은 또 클럽에 가서 술 취한 여성들을 무조건 모텔로 데리고 간다. 그렇기 때문에 그 클럽에 가서는 절대 술을 마시지 말고 취하지 마라. 자기 경험 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경험에 따라서 경험에 의해서. 그럼 자기도 갔다는 거 아니에요, 모텔에? 그래서 한국 남자들은 또 인종차별주의자고 동성애 혐오자다 이런 거를 이제 다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겪은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만난 얼만큼 만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20만 명 만났나요? 모르겠지만은 자기가 만난 사람들이 그거를 다 그렇다. 그러면서 모든 한국 남자들을 그렇게 일반화해서 취급을 하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 그냥 친구끼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15만 명이 넘습니다. 16만 명이 됩니다. 뭐가요? 팔로워가. 팔로워가 네, 맞아. 팔로워가 한 16만 명 정도. 틱톡에서. 네. 보통 틱톡 잘 안 하는데 한인들은 이분은 또 많이 하네요. 16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하죠. 근데 어마어마하죠. 그 많은 사람들한테 이 영상을 올리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이 정말 이 전체적인 내용을 대변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조심했었어야 되지 않을까. 예. 네. 네. 여 기자 생각이 궁금해요. 신우 기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뉴스 나오면서 어떤 생각 들었습니까? 네? 뭐야? 동의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약간 이분이 이번에 한 행동에 또 되게 위험 요소가 많았던 게 일단 일반화를 정확히 그러니까 전부 다
전부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한국 남자들은 다 그렇죠. 그냥 이런 인간들이다. 뭐. 근데 그분이 가져온 통계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통계를 아무튼 볼 때 통계는 언급 안 통계가 했어요. 그냥 아니라, 자기가 예, 그냥 자기 머릿속에서 그냥 막 생각나는 거. 얘기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통계도 가져왔었어요. 올렸어요? 네, 뭐 또 올렸나? 트윗을 어떤 또? 통계에서 자기가 봤는데 이러면서 캡션까지 달아주면서 한국 캡션까지 남성의 몇 %는 성매매를 해봤다더라.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통계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통계까지 이렇게 거론하면서 되게 일반화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자신의 영향력을 생각을 했을 때 한국 남성들을 그렇게 일반화하고 비하하는 완전 발언은 비하지. 예. 위험하지 않았나. 예. 그러니까 내 단지 내 경험을 그러니까 2탄에서 그랬죠. 내 경험을 말했을 뿐이야. 내 생각을 2탄에서는 조금 그런 식으로 얘기했죠. 예, 자기 말했을 뿐이야. 네. 니네가 보기 싫으면 보지 마. 이런 행동을 취했는데 이미 화제가 됐었고 이미 화제가 됐고 본인의 영향력을 생각을 했을 때 좀 위험한 행동이 아니었나. 자기 경험이라고 해도 모든 남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저기 모든 사람들이 데이트할 때 뭐 나쁜 경험도 했을 텐데 다 그렇다고 추후에 생각하면 안 올린 되지. 영상에서는 나는 모든이라고 안 했다. almost라고 얘기했다. 에 그거는 아니다. 비난을 많이 받았나 아니, 보죠. 그렇죠. 그게 받긴 말 받았지만 바꿨네. almost나 올리나 야 almost 그러면은 조금 더 구체적이어서 더 기분 나쁜 것 그러니까 같은데. 올머스나 올이나 좀 얼만큼 차이가 몇 명 차이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뭐 그런 말도 했었잖아요. 공항 내리면 자기는 엑소들이 막 돌아다닐 줄 알았다고. 그렇죠. 네. 뭐 엑소- 여기는 엑소 뭐 부디- 브래드 엑소만 할줄 피트 알았다고. 뭐 이런 애 돌아다닙니까? 저도 보고 싶어요. 아니죠. 은서 기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네, 저는 일단, 네, 저도 그거는 진짜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분이 안 좋은 쪽으로 저희 기사를 이렇게 올리셨다고, 이렇게, 뒤에 레퍼런스 걸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안 좋은 쪽으로. 맞아 라디오 코리아 기사도 나왔다. 맞아요. 라디오 코리아 기사. 그래서 저희 기사를 비롯해서 안 좋은 쪽으로 많이 주목을 받게 되니까, 네, 해명을 한다고 올렸는데 또 다시 이제 네, 또 almost라고 자기는 분명히 말했다. 그리고 자신은 나는 그냥 메이크업 튜토리얼 하면서 한국 남자한테 겪었던 일화를 말했던 것뿐이다라고 말했는데 이제 그분의 팔로워 수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그냥 개인적 일화를 그냥 친구에게 말하듯이 한 거야라고 하기에는 이제 영향력이 너무 크지 않나 싶었고 네, 싶었습니다. 네. 아니 그 기사 괜히 썼나? 그걸 막 기사 자기 나와고 자랑하듯이 좀 얘기하는 거 같은데. 근데 막 되게 비꼬듯이 네. 나한테 비꼬았죠. 고맙다고 네. 그러니까 네. 나 잘 네. 되게 해주는 거니까 이제 왜냐면 관심 받으면 팔로우 수도 많아지고 약간 이러니까 괜히 쓰게 네, 쓴 거 근데 같은데. 실제로 팔로우가 엄청 많이 늘었대요. 이거 이슈 이후로. 네. 근데 이제 또 많은 여성들이 공감을 했다고 이렇게 자신 댓글에서 이제 여자들이 엄청 공감을 해줬다라고 이렇게 또 말을 했는데 이거는 진짜 봤는데 진짜 몇 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편도 맞다고. 있다는 거네. 네, 그렇죠. 나랑 동의한 네. 여자들이 있다. 네. 형 기자. 네. 일단 할 말이 많은데 뭐 많이는 네. 하지 않겠고요. 많이 해요. 일단 많이 해요. 솔직히 이건 좀 많이 할 만해. 사실 삼류 찌라시 같은 그런 가십성에 정말 논하고 싶지 않고 네. 그리고 지금 성 비율을 봤을 때 한국 인구가 5천만 명이라고 봤을 때 거의 뭐 2,500만 명, 3천만 명 정도 되는 남자를 전부 다 비하를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런 거죠. 네, 그리고 뭐 얼마나 많은 남자들을 만나 보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인기가 있으신지는 모르겠으나 그리고 이거는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팠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건 자기가 만났던 남자들을 경험을 토대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면면들을 보면 대부분은 돈을 주고 성매매를 했다는 통계가 있다. 그리고 한국 남자는 페미니즘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고 술에 취한 여자를 모텔에 데려가도 괜찮다라는 클럽에서 술에 취한 여자를 모텔로 데려가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뭐 술에 취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조언한다. 그리고 인종차별주의자, 동성 혐오자다. 한국 남자들은. 그러면 이런 거를 봤을 때 이런 남자들만 골라서 만나시나 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남자들을 저는 끌어들인 거 왜냐면 아닌가 제 말에는 하더라고요. 책임을 지고 싶은 게 이 말에는 제가 틀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언급하신 얘기를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이분의 경험을 토대로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네. 저도 말할 수 있는 건 그래 우리 라디오 코리아 영향력을 생각했을 때 저도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은 건
그분께서 얘기하신 거를 토대로 보면 이분께서는 이러한 남자들밖에 안 만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그렇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일반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희 근데- 기사에 댓글에도 네, 댓글이 원래- 굉장히 많이 네, 달렸죠. 댓글에도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어요. 한번 보세요. 댓글에도 약간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이 그렇죠. 괜히 있는 말이 아니다. 네, 동명상련. 초록은 동색. 네. 뭐 동병상련 뭐 네.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는 잘 네. 모르겠습니다. 뭐 저는 뭐 뷰티 뭐 이런 거 별로 관심도 없고 하지만 이번 이슈로 좀 봤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봤을 때 이거는 결국에는 자기 부담 판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방송을 그분께서 꼭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제 말에 반박을 하실 수 있으신지. 여기 뭐 영상 나중에 네. 올에서 뭐 올모스트로 바꿨다고요? 아 뭐 그거 상관없습니다. 다만 올이든 네, 올이든 올머스트든 상관은 없지만 그 자기가 얘기를 한 부분에 있어서만큼 책임을 져야죠. 근데 뭐 대부분 남성들이 그렇더라 그러지 만나지 마라. 그러면 결국에 뒤로 돌아서 얘기를 하면 그런 남자들밖에 안 만나는 거니까 당신 처신이나 잘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한국 남자로서 해주고 싶어요. 예, 시원하네요. 뭐. 이게 참 이분이 뭐 어떻게 그런 의도로 뭐 어떻게 얘기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근데 아까 예. 얘기했잖아요. 이걸 바이럴하려고 이렇게 한 그렇죠. 것 같지 않고. 근데 제가 볼 때는 노리고 한 것 같은 게 앞부분에 그래요. 네가 한국 남자면 그냥 넘어가라, 넘겨라. 넘겨라. 네, 그거에 네. 벌써 자극적인 얘기를 하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작정을 한 것 어떻게 같고. 보면 이게 이 사람은 틱톡에 올렸는데 이게 좀 발단이 된 게 이 트위터에서 이거를 리트윗 해가지고 가져와서 이제 또 공론화를 좀 시켰거든요. 그게 이제 그 네. 팔로워가 많은 저는 그리고 이거 한인이 이걸 네. 리트윗하면서 그게 된 것 같아요. 네네. 예. 대부분 돈을 주고 반박하면서. 성매매를 했다는 통계가 있으시다는데 그 통계가 어디 자료인지 한번 보고 싶네요. 네, 기자로서.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게 또 저희는 또 틱톡을 보고 이제 리트윗 한 걸 보고 이제 저희가 기사를 예. 쓰기는 했는데 예. 뭐 어쨌든 이분이 나중에 추후에 이제 반박을 하면서 항의 뭐 해명하는 그런 영상들을 올렸습니다. 근데 그 영상에서도 난 그게 더 짜증 나던데. 영상에서도 약간 좀 너무 이제 그 대표적으로 자기의 그 첫 번째 동영상을 이제 비판했던 사람들 라디오 코리아를 포함해서 한 네. 세 군데를 지금 꼬집었거든요. 네. 어떤 여성분 한 분이랑 여성분. 그리고 남자분 남자 그 틱토커, 유튜브 예, 저기 그 저 트위터 트위터 유저를 유명하죠. 예. 갖고 계신 그 남성분이랑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등장을 해서 이제 이름까지 거론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그걸 하더라고요. 배경으로 이렇게 그냥 네. 붙였더라고요. 정말, 라디오 코리아 예, 기사를. 그래서- 기도 안 차네요. 예. 그래서 참 너무 이게 좀 비꼬면서 하니까 정말 뭐 반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기대할 그것도 없었었고 네. 두 번째 영상이 예. 좀 더 기분 나쁘게 그냥 했어요. 오로지 그냥 관심과 뭐 좋아요, 그런 것 팔로우 같아요. 수 예. 눌리려는 거밖에는 그렇게밖에는 안 보이더라. 그럼 아니. 결국 마지막에도 얘기를 했어요. 뭐 내 영상 올려가지고 리트윗 너무 많이 됐으니까 이게 팔로워가 많이 됐으니까 난 고마워, 나는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놓고 영상 네. 말미에는 메신저로 나를 비난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또 써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러는데 참 어떻게 보면 모르겠습니다. 이분께서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젊어 보여요. 정말 네. 한 30대 중반 아니야? 네, 뭐 철이 없고. 그만큼까지 30대 중반. 만약에 30대가 넘으셨다 해도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 참 철이 없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뭐 라디오 코리아 그렇게 뭐 저희 기사 올려가지고 그렇게 뭐 얘기를 해주셨다는데 참 이거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부터 좀 돌아봐야 되지 않나. 네, 예. 네. 저기 소크라테스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 자신을 알라. 네 자신부터 알자. 네 자신부터 알고 그리고 만약에 통계를 얘기를 하고 싶고 뭐 개인 채널이니까 저희가 뭐 공론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개인 채널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뭐라 할 수 예. 없는 부분이에요. 네. 뭐 사실 존중은 하는데 다만 그런 뭐 통계를 얘기하고 싶고 만약에 뭐 라디오 코리아까지 올려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으시면 정확히 어디 통계인지 예, 그리고 또 그렇게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당신 자신부터 아십시오라고 했을 때 뭐 반박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몇 명의 남자를 어떻게 만났으면 어디에서 만났는지 그런 사람들이 어떠한 직업을 갖고 있었는지까지 얘기를 하면은 저희가 일반화 좀 공감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 상황에서 좀 조목조목 따져봤을 때는 정말 철이 없는 그냥 초등학생이 낙서질. 초등학생의 낙서질, 초등학생의 일갈 정도로 그냥 표현을 하고 싶네요. 근데 예. 저도 뭐 정확하게 뭐 비판을 이게 잘못됐다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렇죠. 저는 예. 있는 사실 그냥 그대로 예. 적었을 아니, 이게 뿐이거든요. 근데 되게 네. 그 여자가 이제 옹졸한 게 그 영상에서 또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비판한 한인 남성이 있잖아요. 네네. 비판한 꽤 유명한 좀 한인 남성. 근데 나름 외모 유명한. 가지고 또 예, 얘기를 했습니다. 애가, 그 외모가 이렇게 그 자기를 이제 캐리커처로 이렇게 좀 애니메이션 캐릭터처럼 그렸는데 얘가 얘라고 생각하나 막 그러면서 내가 웃어요. 너보다 유저 많은 거 알지? 막 이러면서
아 그런 게 너무 옹졸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사람 뭐 자체가. 결국 마지막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도 내 영상 갖다가 써서 조회수가 많이 나왔으니까 너희도 나 이용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아, 하거든요. 거기 밑에 예, 이렇게. 그런 내용도 마지막에 이제 그래, 등장을 서로, 하는데 뭐 서로 네, 싸우시고 서로. 네. 아는데 좀 근데 이분이 그 한국 화장 랑콤이 한국 화장품인가요? 프랑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그럼 네. 그럼 외제도 많이 그 네, 소개를 네. 하네. 제가 아니 그러니까 뭐 K 뷰티 그러니까 한국에서 뭐 화장법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뭐 그건 둘째 치더라도 참 저급하다라고 네. 얘기하고 싶네요. 근데 제가 그분 거를 봤어요 몇 개 더 인스타그램을. 근데 네네. 보니까 일찍 미국에 온 여자인 한국말도 것 잘 같고, 하셔요. 예, 네. 미국에 온 것 같은데 잠깐 휴가 가서 내가 볼 때 휴가 가든 뭐든 그때 이제 놀았던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런 남자들만 만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뭐 모텔만 가려고 한다느니 술 먹인다느니 뭐 동성애자들 싫어한다느니 뭐 이렇게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그냥 일괄적으로 비판한 게 아닌가 싶어요. 남성 옹호 단체에서 참 소송을 한다는 게 용하네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네. 남자들이 이런 걸 별로 소송을 안 아니, 하는 것 사실 같아요. 그냥 신경을 안 쓰죠.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별로 화가 난다기보다는 참 뭐라 해야 되죠? 가소롭다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예. 네. 근데 보통 이런 그 유저들이 돈을 받으면서 이런 그 뭐라 그러나요?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뭐 100명, 200명이 네, 아니라 뭐 이거는 뭐 개인 15만 활동이지. 명이니까. 저는 그래서 이걸 작정하고 한 것 같아. 아니, 솔직히 뭐. 나는 작정하고 이거 바이럴하 이거 얘기하면은 진짜 한국 남자들이 열받아가지고 볼 거야 해가지고 조회수 그랬다고 하면은 높이지 전략적으로 않았을까 잘 싶어요. 통했고요. 예. 보통 예. 이렇게 광고를 받는 편인가요, 신우 기자? 어떻게 어떻게 돼요? 이런 그 인플루언서들이 인플루언서들이 노출시키는 물건은 다 이유가 있어요. 돈을 받아요? 그렇죠. 돈을 받거나 상품을 받거나 아예 그냥 회사 측에서 이렇게 샘플 키트 같은 걸 보내줘서 네. 잘 이렇게 해줘봐라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돈 주는 경우도 있고 아마 팔로우 수만큼 좀 값이 달라집니다. 예. 어쨌든 이 사람 이름이 제니? 뭐 제니라고 그러는데 음. 예, 한번 저기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뭐 라디오 코리아 저희 그 뉴스를 꼭 들어주셨으면 이렇게 좋겠어요. 그 보고서 누가 전해줬는지 뭐 하여튼 그걸 배경으로까지 했는데 예 궁금합니다. 뭐라고 답장한지. 자 오늘 라코넬 TV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 소감은 저희 유튜브 게시판을 통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